박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나쁜 분은 아니십니다. 늘 반찬도 챙겨주시고요. 저희 집을 도와주시려는 마음도 아주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마음이 저에게는 점점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토요일 아침이면 연락도 없이 초인종이 울리고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들어오셔서 냉장고를 열어보시고 에이 반찬이 이게 뭐니? 건강 챙겨야지 하시면서 이것저것 말씀을 하십니다. 의도가 있으셔서 그러신 건 아닌데도 워낙 자주 오시니까 제가 정리해둔 주방을 당신 살림하는 방식으로 은근히 말씀하시면서 바꾸어 놓으십니다. 처음에는 에이 그래 도와주시는 거니까 감사해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집이 제 공간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요. 마음이 점점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어머니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만이라도 주시면 좋겠다고 얘기 좀 해봐요 라고 말을 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에이 우리 엄마가 나쁜 뜻으로 그러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이해받지 못하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행동도 힘들지만 그 사이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남편이 더 서운하게 느껴집니다. 요즘은 시댁 생각만 해도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요. 또 가끔씩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박사님 도움을 구합니다. 충분히 그 마음이 전달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세요? 아니 저는 오늘 사연을 들으면서 이 어머니도 굉장히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네, 너무 부지런하시다고 그래야 되나? 노인들은 원래 잠이 좀 없거든요. 아니 뭐 반찬이며 청소며 뭐 고된 일을 직접 자처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냉장고에도 채우시고 어떻게 보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내 새끼들 그렇죠. 좀 잘 살게 표현일 수 있죠. 네, 이게 사랑의 표현 아닐까요? 아니면 그건 이제 네. 어머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랑의 표현이지만 받는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네. 그리고 불안하고요. 언제 어떻게 문을 열고 들으실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만의 그런 프라이버시, 나만의 공간이 누구에게나 필요하잖아요. 저도 시어머니지만 네. 저는 그렇게 미리 허락 안 받고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 아들이 하도 철저하게 네. 막아줘서. 그 제가 잠깐 들른다 그래도 미리 연락하시고. 네. 네네. 그래도 뭐 우리 저기 안 사람이 어떻게 그래서 어머니 오시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딱 해줘요. 말씀을 하세요. 네네. 네. 그러니까 남편들이 사실 역할을 잘해야 돼요. 차마 시어머님이 불편해도 며느리 쪽에서는 어머님 미리 말씀하고 오시면 안 돼 이런 말도 하기가 참 불편한 관계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남편이 이제 누가 그런다 그런 말이 아니라 네네네. 자기가 불편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좀 어떤 바운드리예요. 경계선. 경계선이요? 어디까지 허용이 되고 어디까지 안 되는지 그거를 미리 말씀드려 놓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 안전하죠. 네. 왜냐하면 그냥 그렇다가 습관이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돼요 어머니 막 이러면 막 서운하고 그럼요. 배신감, 거절감 막 이런 걸 느끼면 네. 관계가 나빠지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시어머님 쪽에서 나이가 들수록 또 서운해하는 그런 게 많거든요. 사소한 일에도 서운한 거예요. 마치 나를 배척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그런 서운한 마음이 생기면은 네. 정신건강에도 해로워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그거를 처음에 관계를 맺을 때 사실은 경계선을 선을 긋는 게 좋아요. 특히 주말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 때는 항상 나가는 출근하고 이렇게 해서 생활이 일정하잖아요. 네. 근데 주말은 누구나 다 주말마다의 어떤 여유 누리고 싶고 늦잠도 자고 싶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네네. 변수가. 근데 그걸 잘 모르고 시어머니는 생각나면 불쑥 이렇게 연락도 없고 오셨다가 예를 들어서 집에 모두 떠나 어디 가버린 빈집일 수도 있고. 네, 또 반대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게 네네. 되면 어머님 쪽에서 오히려 서운해 하겠죠. 그렇네요. 나한테 미리 연락하지 지네들끼리 여행 갔구나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네. 양편이 다 그렇게 이 바운드리가 없기 때문에 네. 불편해지는 관계가 되는 거죠. 아, 아니 오셔서 반찬도 챙겨주시고 또 뭐 살림도 이렇게 아무래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니까 좀 이렇게 좀 정리정돈도 잘 하신 것 같은데. 근데 네, 뭐 누구나 겪는 거겠지만 내가 하던 익숙한 그런 패턴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내가 했던 대로 맘대로 걸쳐 놓으면 나는 그 다음에는 내가 헤매거든요. 이게 어디 갔지? 내가 여기다 놓은 것 같은데, 어머니가 어디다 놓으셨나? 이렇게 되면 네네. 갑자기 이제 침범당한 그런 어떤 느낌이 들거든요. 아, 그럼 아무리 어머니라도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네네.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누군가 함부로 타치하면 침범당한 느낌이 되니까 네. 불편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나이가 어리거나 직분이 낮거나 그러면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그런 거 싫다. 뭐 아니면 이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은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시어머님처럼 어려운 관계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좀 항상 불안하고 불편한 거예요. 어머니가 언제 오셔서 무슨 잔소리를 할지 모른다. 이런 네, 네. 그 불안한 느낌이 들죠. 네. 근데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본인이 또 그렇게 어머니에게 반찬이라도 해다 주시면 또 마음에 들면 다행인데 마음에 들지 않은 반찬을 갖다 놓으면 이건 버릴 수도 없고 먹지도 못하게 그 도로 돌려보낼 수도 없고 아주 난처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쯤은 이제 대화를 해야 돼요. 경계선을 어디까지 할 건지. 네. 그래서 뭐 어떤 집에서는 제가 상담한 그런 며느리인데 이제 어머님이 이 며느리는 아직 생선을 다루는 게 싫어요. 징그럽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네. 근데 이제 남편이 생선 요리를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날 생선을 사다 놓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 이틀 지나가니까 이제 못 먹게 됐잖아요. 그렇죠. 생선이 싱싱해야 네. 되는데. 손질을 또 안 해놨으니. 네. 네. 그래서 살짝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시어머니가 그 다음날 와서 보셨어요. 당신이 사다 준 생선, 비싼 생선을 쓰레기통에 버린 거를. 근데 또 이 시어머님이 며느리한테 직접 뭐라 그러지도 않고 친정어머니한테 전화를 하셨대요. 당신 딸이 내가 사다 준 생선을 쓰레기통에 버렸더라. 아, 그래서 막 친정어머니가 와서 막 혼낸 거예요. 너 딸을요? 내 딸을 속상하잖아요. 딸이 네. 책 잡힌 그리고 그거 얼마나 민망해요. 아깝기도 하고. 네네. 이건 뭘 가르쳐서 딸을 시집 보낸다 이제 이런 네. 어떤 그렇게 블레임이 올 수도 있으니까. 네. 네가 먹기 싫고 손대기 싫으면 우리 집에라도 갖다 놔야지. 왜 그거를 상하게 해서 버리냐. 네. 혼나야 하니까 이제 이 시어머니하고 친정어머니 관계도 어색해진 거예요. 아, 그래갖고 이제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사과를 해라. 왜냐하면 가져오자마자 상하기 전 얼른 어머니 이거 저 손질 못해요.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하든지. 네네. 정말 천진 어머니한테 도움을 SOS를 하든지 뭐 방법이 있잖아요. 아니면 차라리 생선가게 가서 좀 손질약도 해도 돈 좀 드리고 와서 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했는데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지나면 더 이상 못 먹게 되고 할 수 없이 버린 건데 그게 네. 또 들킨 거죠. 시어머님도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당신이 그렇죠. 생각해서 네. 아들 잘 먹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갖고 왔는데 쓰레기통에 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상하죠. 그러니까 그냥 사소한 일인 것 같은데도 관계가 참 불편해지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쪽 입장에서는 이렇게 밀착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그렇죠. 같고 네. 며느리는 뭔가 이렇게 좀 놔둬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자유롭게 놔두는 게 제일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그 사랑의 방법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지 오해를 안 하실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돼야 네네.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시어머님 쪽에서는 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또 몸도 쓰고 뭐 여러 그렇죠. 가지로 많이 그러니까 희생적으로 네. 쓰신 거예요. 당신은 베푼 거예요. 네. 근데 받는 쪽에서는 오히려 그게 불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이제 시선이 다르고 네. 견해가 다르고 입장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꼭 그 합창을 시켜요. 우리는 서로 달라요. 이렇게. 아, 우리는 서로 달라요. 네. 아, 맞습니다. 특히 이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세대도 다르죠. 그러니까 가치관도 다르고
또 본인들이 뭘 좋아하는 건지 아직 익숙하지 않잖아요. 네. 이런 모든 게 다른 거예요. 근데 다른 거를 다르다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와 다른 건 틀린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아, 네. 나같이 살아야 그게 올바로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놓는 게 편하고 이렇게 해야 더 경제적이고 뭐 이렇게 해야 더 사랑이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일방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 사람한테는 안 그러거든요. 이제 미국 문화다라는 그 선입관이 있잖아요. 네. 미국 사람이 이렇게 한다더라 뭐 이렇게. 네네네. 맞아요. 근데 이제 같은 동족이고 가족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경계선을 소홀히 생각하죠. 아. 우리는 가족인데 뭐 네네. 가족끼리 뭐 그런 것도 못해 뭐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친밀할수록 더 경계선이 필요해요. 아, 오늘 경계선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며느리 입장도, 그러니까 부모님을 이렇게 시어머니 말씀하실 때 나쁜 분이 절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평가받는 마음이 들고 이렇게 침범한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며느리 저는 이제 입장에서는요. 며느리는 그 자기 살림이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 집이고 그러면은 사실은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관계가 남편이에요. 그래서 부부 관계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아요. 네. 그러나 시어머님은 아무리 어머니지만 벌거벗어서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사실은 시어머님이 되실 때 교육을 받으셨어야 되는 거죠. 아, 네. 그런 교육을 교회에서 해야 돼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시어머님 십계명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요청받지 않은 도움은 주지 말아라. 그게 시어머니 십계명 1번이에요. 아, 1번이에요? 네. 왜냐하면 시어머님은 경험도 많고 맞아요. 또 기준도 높고 또 오래 살으셨으니까 인내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당신 나름대로 기준이 높거든요. 근데 이제 며느리 시집 왔으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 처음 해보는 일들이고 뭐든지. 그래서 며느리 쪽에서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어때라고 물어보지 않는 조언을 하면 그거는 상대방을 침범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어머니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다 갑자기 거절을 당하면 서운해지고 괘씸해지는 거죠. 네네. 그러면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도 쟤는 받을 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사랑을 해주나 봐라. 나는 사랑스러워서 그런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딸이 먼저 시집 갔고 네. 그다음에 며느리를 받기 때문에 우리 딸이 미리 알려줘요. 아, 네. 저는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받으셨어요? 네네. 왜냐하면 제가 쇼핑을 나가면 며느리가 생각나요. 이쁘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옷 눈에 띄는 거 보면 내 사이즈는 아니지만 며느리한테는 맞는 사이즈면 내가 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딸이 그래요. 엄마 절대 사지 마. 시어머님이 사다 주는 옷은 마음에 들면 다행이지만 마음에 들어도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면 진짜 난처해. 안 입을 수도 없고 실도 그럴 수가 없고. 네. 그러니까 엄마가 만약 정말 사주고 싶으면 돈을 주세요. 근데 시어머니는 뭐 얘 같이 쇼핑 나갈래? 네. 내가 너 사주고 싶은 게 있다 뭐 이러고 같이 나가고 싶어 하고. 그러시죠. 아무래도 같이 며느리 데리고. 네. 그게 하는 지금 낭만이거든요. 네, 시어머니는. 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뭘 사줄 수 있는 입장이라는 게 좋잖아요. 여유도 있고. 네. 그런데 이게 좋은 시어머니 평가가 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아닌 거예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 자기 취미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네. 자기가 원하는 걸 사야지 시어머니가 사다 주면 진짜 그 불편한 거죠. 이게 사랑이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과 그다음에 배려를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좀 굉장히 마음에 새겨지는데요. 박사님 여기 보니까 이제 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계세요. 그러지만 또 그 가운데 남편이 있는데 참 난감하실 것 같아요. 엄마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죠. 너무 존중해드리고 네. 그리고 또 편하고 하시는 거 많이 아는데 네. 그리고 또 아내가 그렇게 요구했을 때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불효하는 것 같기도 하는 느낌도 좀 들 것 근데 같은데요. 아들이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그래도 시어머님 쪽에서 덜 괘씸해요. 차라리요. 이제 네. 장가 갔다고 와이프밖에 모르는구나. 이제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면 내가 너 너무 잘 길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세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부모를 떠나 그랬거든요. 그거는 이제 남편이 알아들어야 될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널 잘 길렀다 성경적으로.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좀 눈치도 보이 자기도 좀 그 쉽지 않잖아요. 그 어머니한테 뭐 오지 마세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이런 말 하기가 그렇죠. 아들 편에서 편한 얘기는 아니에요. 네, 네. 특히 이제 효자의 경우는 더하죠. 근데 그 얘기를 책임지고 하는 거죠, 대신. 아, 근데 이제 그게 성경적인 자세예요. 부모를 네. 떠나라 그랬으니까. 음. 그러니까 아들 쪽에서 이제 어머니 기분 좋으실 때 뭐 용돈을 좀 드린다든지 선물을 갖다 드린다든지 이러면서 어머니 지금 어머니가 그거 좋아하는 거 알고 그렇게 해다 주는 거죠. 근데 누구 자기 와이프 생각에는 그게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라 그러시든지 뭐 무슨 뭘 해놨으니까 네. 가질러 와라 네. 그러시든지 아니면 내가 언제 음식을 뭘 좀 해다 주고 싶은데 언제 가도 괜찮냐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참 고맙겠는데 아. 이제 우리 아내가 그랬단 말 하지 말고 네. 아, 정말 지혜롭게. 네. 근데 네. 이제 아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아유 뭐 어머니가 그러신 걸 가지고 뭘 그래 이제 이렇게 하면 진짜 남편이고 남의 편이구나 생각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보니까 네, 섭섭한 예민하다고. 그런 남편이 더 섭섭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해도 남편만큼은 나를 좀 이해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해해주고 그리고 이제 감싸주고 보호자가 돼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호를 안 해주면 본인이 거기 노출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대신 매를 좀 맞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막아주지 않으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까지 드는 거죠. 여자는 이렇게 왜 생각하면 이렇게 더 멀리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박사님. 그 여성이라는 그 자체가 네. 남자의 갈비뼈에서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그런 갈비뼈는 가슴에 있는 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보호자가 돼줘야 되고 또 안내자,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네. 남편이.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 드는 게 당연하죠. 아, 나는 사랑받아야 할 존재야라는 게 무의식적으로 본인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확인되지 않으면 네.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거꾸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그럼 갑자기 자기가 외롭고 서럽고 네. 속상하고 원망스럽고 막 이렇게 그러면 시어머니가 더 싫어지고 네. 이런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선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남편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사연을 주신 분은 이제 며느리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남편분에게 좀 지혜롭게 이렇게 어머니한테 다시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지혜롭게 말한다면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박사님? 그러니까 며느리는 어머니한테 말하는 것 자체가 불편해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 시어머님 쪽에서는 섭섭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는 건 굉장히 리스크예요. 아무리 이쁘게 애교 부리면서 한다 그래도. 그러면 이제 시어머님 쪽에서는 이해심이 있고 네. 또 본인도 뭐 이제 이해가 되고 좀 성숙해서 그런 걸 잘 처리할 수 있는 분이면 좋은데 네. 사람도 나이가 들면 그렇게 성숙해지는 것 같아도 또 어른애 같이 될 때가 더 많거든요. 나이가 들면 사람이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더 빨리 들어요. 아, 그건 왜 그럴까요, 박사님? 자존감이 낮아져서 그래요. 내가 쓸모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구나. 나를 환영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또 눈치를 보는 그런 반응이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내가 뭐든지 마음대로 뭐든지 넉넉한 게 아니잖아요. 육체적인 힘도 연약하고 경제적으로도 또 옛날 같지 않을 수 있고 자신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이 삶의 태도라든가 이런 게 여유가 없어져요. 본인이 그러니까 자원이 부족하니까 에너지도 부족하고. 네, 네. 그러니까는 뭐든지 갑자기 내 자녀라도 서운해지기가 참 쉬워요. 그게 노인들의 특성이에요. 잘 이해해야 되겠네요, 자녀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노인 대신 부모님을 우리 엄마 왜 그래? 막 이렇게 하는 게 자녀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건데 이 어머니 쪽에서의 느낌은 내가 늙었다고 그냥 나를 무시하는 거야? 뭐 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아들이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럼 며느리가 이제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어떻게 좀 애교와 함께 이렇게 얘기를 좀 하면 그러니까 좋을까요? 남편이 여유 있을 때 네네.
당신한테는 당신 어머니잖아. 어릴 때부터 정말 기저귀 갈고 다 찢기고 다 한 분이지만 나는 사실은 그런 관계는 안 됐잖아 아직. 그러니까 당신 날 좀 보호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머니한테 최소한도의 그 경계선이 연락 언제 내가 가마 이런 말이라도 알려주시면 좋겠어. 네. 나한테 하기 싫으시면 당신한테 하면 되고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공휴일간이나 주말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어느 요일이 제일 자유롭다. 그러면 그때 오시는 걸로. 아무 데나 벌써 어머님 편할 때 어디 가다가 들렀다 하면서 팡 들어오시고 그러면 며느리가 무슨 옷을 벗고 있는지 뭐 샤워 중인지 또 손님이 와 네. 있는지 뭐 통화를 해야 되는지 좋아하는 연속곡을 보는지 네. 아무 그게 없잖아요. 경고가. 그럼 항상 불안하게 일고 있는데 어머님 오시면 어떡하지 마 이런 네. 네. 그런 불안한 마음을 주는 거죠. 그러면 너무 불편하게 만드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싫어서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하나의 인간 대 인간으로의 예의죠. 기본적인. 이제 그거를 어떻게 지혜롭게 전달할 수 있느냐가 참 과제죠. 네. 또 오늘 해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부드럽게 그리고 어떻게 경계선을 지켜야 되는지를 얘기한다면은 남편분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방법보다는 조금 더 그렇죠. 부드럽게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타이밍도 좀 맞추고 네네. 또 이 아들은 좀 어머니가 섭섭했다도 금방 없어지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요. 네. 당신 아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며느리 쪽에서는 어머니가 잘 길러서 그런 거예요, 아범이. 이렇게 또 변명이 가능해요. 그럼 굉장히 그 어머니들 기분이 좋아요. 이제 무슨 요구를 해도 그러니까 내가 싫어요가 아니라 아범이 그런 거 싫어해요. 어머님이 하도 위에서 기르셔서 그래요. 이렇게 딱 이렇게 농담처럼 유머처럼. 네네. 그렇게 하는 거는 어머니가 섭섭하게 안 하세요. 아유 그래 내가 걔밖에 모르고 살았잖니 뭐 이렇게 하시면서 네. 오히려 친밀해질 수도 있는 계기가 되지만 네. 이제 어머니 불편하니까 뭐 미리 연락 주시고 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다르고 다르다는 말씀이 그렇죠. 네. 여기에서도 통하는 것 같은데 이 좀 지혜로운 아내는 또 남편을 지혜롭게 만드는 또 그런 그렇죠. 네, 은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지혜롭지 못하거나 네. 뭐 기술. 성격이 나쁘다거나 또 못됐다거나 뭐 효심이 없다거나 뭐 그래서가 아니라 몰라서 그래요. 맞네요. 어떻게 박사님. 표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배운 네네. 적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는 배워야 될 기술이죠. 근데 기술은 처음 했을 때는 불편해요. 근데 익숙해지면 그게 편해져요. 맞네요. 네, 우리가 옷을 벽에다 받을 때 처음 받을 때는 뭐 손가락도 때리고 이제 벽에다가 이렇게 기술도 내고 이러지만 한두 번 하다가 익숙해지면 한 번에 탁 제자리에 딱 들어가잖아요. 네네. 이제 그럴 때 이제 그게 이제 기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관계, 시댁 어른 식구들과의 관계도 네.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네. 기술이란 말씀이 굉장히 확 와닿는데요. 박사님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사랑의 대화의 이 기술 우리 애청자들한테 한 가지만이라도 지금 방송 중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기술이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건 네. 시기를 잘 찾아라. 시기. 네. 네. 언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배가 고플 때 무슨 말을 하면 여유가 없어서 확 하고 이제 싸움 모드로 들어가기가 쉬워요. 네네. 그거는 뭐 워낙 성질이 나빠서 뭐 못돼서 그런 것다기보다는 둘 다 여유가 없을 때 그렇게 그런 날카로운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상대방의 지금 기분은 어떤지 이 분위기는 어떤지 또 무슨 딴 사람이 누가 있어서 자존심이 상할 만한 그런 분위기는 아닌지 이런 걸 살펴야 돼요. 제일 네. 중요한 게 그 부분이에요. 지금 배가 고프다거나 또 뭐 상대방이 지금 돈이 없다거나 네. 뭐 이제 몸이 안 좋다거나 뭐 이렇게 그 반응을 여유 있게 받지 못할 만한 상황인 거를 먼저 살펴야 돼요. 네, 네. 왜냐하면 네. 당장 죽기처럼 급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는 잘 때를 살피고 상대방의 분위기도 보고 그 얘기부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 사람한테 요구하는 단어를 쓸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건 싫어요. 뭐 이런 단어를 할 때는 칭찬부터 뭔가 한 가지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저는 어머님이 우리 시어머니께 너무 감사해요. 네. 어머님은 어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를 잘 하시는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그 주변에 칭찬할 만한 거를 먼저 그러니까 그 립서비스가 아니고 진짜로 네. 그런 게 있어요 사람마다. 그거를 딱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이제 아유 뭘 뭐 이러시면서도 이제 마음이 여유가 착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어머니 이제 토요일 날 주말에는요 저도 늦잠 자고 싶을 때도 많고요. 좀 쉬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네. 어머니 오실 때는 미리 알려주시면 제가 맞을 준비를 할게요. 아우, 박사님처럼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도. 네. 이제 그러면 받는 사람도 뭐라 그러기 힘든 그런 부드러운 네, 상황이고 네, 네. 말을 해놓고도 며느리가 눈치 보지 않죠. 아 내가 이 말했다가 이제 또 미움받으면 어떡하지 이제 이렇게 될 그렇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미워하지 않아도 무슨 얘기가 나오면 그래서 어머니가 미워하실 거야 막 이렇게 자격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네.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건 참 필요하죠. 박사님께서 아까 그 기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처음에 했을 땐 진짜 너무 어색하고 네. 이거 난 평소에 해보지도 않은 일인데 괜히 또 간지럽게 느껴지는 네. 괜히 이게 또 진심은 전달되지 않고 그럴까봐 그러나 네. 근데 그게 기술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한번 훈련을 익숙해지도록 네네. 하는 게 필요하죠. 네, 네. 박사님 그렇다면은요. 우리 이제 그러니까 이 두 분 다 가정을 잘 지키고 싶고 또 아들과 며느리를 잘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신 건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런 부분들은 경계선을 분명히 세워야 되는구나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셨으면 오늘 이제 저녁 식탁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대화를 이제 잘 시작하면 좋을까요? 만약 이제 시어머님 쪽에서 이 방송을 들으셨다. 그러면 네.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며느리 쪽에서 이게 불편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만약 네. 인식이 되셨다면 네. 시어머님 쪽에서 주도권을 쥐는 거죠. 얘야 내가 지난 토요일 날 불쑥 찾아가서 냉장고에다 반찬도 놓고 그릇 정리도 해놨는데 나는 너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혹시 너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았니? 네.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자연스럽게 미안하구나. 내가 네.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는데 네. 그렇게 상담하는 걸 들으니까 이해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기회가 돼요. 그렇네요. 그러면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네. 이제 내가 너한테 미리 전화라도 해놓을게. 이렇게 하시면 최고죠. 네네. 그리고 이제 너가 언제든지 뭐 필요하면 나한테 부탁하렴. 그러면 내가 해주고 싶을 때 해주고 힘들면 나중에 시간을 또 따로 낼 수도 있고 네네. 또 그런 걸 보면 또 사갈 수도 있지 않니?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자유로운 관계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경계선 그러면 괜히 야박하게 느끼잖아요. 네네. 어린애들이 앉아서 책상 가운데다 줄 긋고 이건 내 책상 이건 내 책상 짝끼리 앉아서 그렇게 싸우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어른들도 그래요. 오늘 말씀하신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 고부간의 갈등이 아니라 고부간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